여러분은 혹시 손바닥만한 모종 몇 개 살리겠다고 수만 원짜리 영양제를 결제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정말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길가에 버려진 흔한 도랑에서 단돈 0원으로 비싼 영양제보다 수십 배 강력한 천연 비료를 훔쳐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텃밭이나 베란다에서 키우는 우리 식물들을 미친 듯이 자라게 만들어줄 기적의 도랑 처방전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무료 천연 비료를 사용해 모종 생존율을 무려 100%까지 끌어올리는 믿기 힘든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잠깐, 혹시 아직도 비싼 화학 비료가 무조건 식물에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놀라운 진실을 향해 출발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자연이 수만 년 동안 어떻게 스스로 숲을 갖고 왔는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화학 비료를 발명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의 농부들은 대체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일궈냈을까요? 정답은 바로 흙 속에 살아 숨쉬는 미생물과 자연스럽게 퇴적된 유기물에 있었습니다. 빗물이 산과 들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온갖 낙엽과 동물의 배설물, 그리고 미네랄을 한 곳으로 모아두는 자연의 저금통이 바로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도랑입니다. 이 도랑 밑바닥에는 억겁의 시간 동안 숙성된 완벽한 천연 퇴비가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잊혀진 과거의 지혜를 현대의 베란다 텃밭과 주말 농장에 완벽하게 부활시킬 것입니다. 도대체 도랑에 무엇이 있길래 식물이 미친 듯이 자란다는 것인지 가장 먼저 그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 외곽이나 산밑 혹은 밭 주변을 걷다 보면 물이 졸졸 흐르거나 고여있는 작은 도랑을 흔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시커먼 흙탕물이나 잡초가 무성한 지저분한 웅덩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커먼 진흙의 정체는 사실 수많은 낙엽과 유기물들이 물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만들어진 최상급의 액상구엽토입니다. 식물 가게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는 배양토나 유기질 비료와 완전히 똑같은 성분, 아니 오히려 자연 상태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바글바글하게 농축되어 있어서 훨씬 더 질이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숲속을 걸을 때 흙을 파보면 나는 그 특유의 향긋하고 깊은 흙 냄새를 아실 겁니다. 건강한 도랑의 바닥흙을 퍼올려 보면 부패한 악취가 아니라 바로 그 숲속의 흙 냄새가 진하게 풍겨옵니다. 많은 분들이 도랑물은 더러워서 식물에게 병을 옮길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약이나 공장 폐수가 흘러드는 곳이 아닌 자연적인 빗물과 산물이 모이는 도랑은 오히려 식물의 면역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주는 유익균들의 완벽한 서식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이 돈을 주고 비료를 살 필요 없이 밖으로 나가 작은 통 하나만 들고 도랑으로 향해야 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랑의 흙과 물이 식물의 뿌리에 닿았을 때 정확히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모종을 화분이나 밭에 옮겨 심을 때 식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몸살을 앓게 됩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온실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낯선 환경에 던져지니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성장을 멈춰버리는 것이죠. 이때 도랑에서 퍼온 진흙 섞인 물을 뿌리 주변에 뿌려주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도랑 흙 속에 포함된 천연 휴믹산과 풀빅산이라는 성분이 식물의 뿌리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영양분을 폭발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목이 말라 쓰러지기 직전인 마라톤 선수에게 흡수가 엄청나게 빠른 이온 음료를 수액으로 직접 꽂아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반 맹물로 모종을 심었을 때는 뿌리가 새 흙에 적응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리지만 도랑흙을 섞어주면 단 이틀이나 3일 만에 하얀 새 뿌리가 뻗어나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에 오이 모종 10포기를 사다가 절반은 수돗물로, 절반은 이 도랑물로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돗물을 준 오이는 초반에 잎이 누렇게 뜨고 비실거리다가 2포기가 죽어버렸지만 도랑물을 준 5포기는 단 하나의 탈락도 없이 아주 새파랗고 빳빳하게 일어서서 폭풍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율 100%를 보장하는 자연의 힘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 도랑이나 가서 물을 막 퍼오면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랑이 다 황금어장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식물을 살리기는커녕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도랑을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먼저 절대 피해야 할 곳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공장지대가 있거나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큰 도로 바로 옆에 도랑, 그리고 생활하수가 직접적으로 섞여 들어오는 곳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곳에는 중금속이나 기름때, 유해한 화학물질이 섞여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황금도랑은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이는 곳이나 오랫동안 농약을 치지 않은 묵은 밭 옆의 수로입니다. 수면 위로 개구리밥 같은 작은 수생식물이 떠 있거나 맑은 물 속에 올챙이가 헤엄치고 있다면 그곳은 100% 안전하고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자연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연의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곳의 물과 흙이라면 우리 식물에게도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채집하러 가실 때는 모종삽 하나와 뚜껑이 있는 빈 플라스틱 통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물만 떠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은 시커먼 진흙을 함께 긁어서 담아오는 것이 이 비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공적으로 황금 도랑의 진흙과 물을 퍼오셨다면 이제 집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제조 과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퍼온 상태 그대로 밭에 확 들이부어도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약간의 숙성 및 희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뚜껑이 있는 큰 들통이나 고무대야에 퍼온 도랑흙과 물을 담고 빗물이나 하루 정도 묵혀둔 수돗물을 1:1 비율로 섞어줍니다. 그리고 나무 막대기 같은 것으로 바닥까지 닿게 해서 힘차게 휘휘 저어주세요. 이렇게 젓는 이유는 흙 속에 뭉쳐있던 유용한 영양분들을 물속으로 골고루 녹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뚜껑을 살짝 닫아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3일에서 5일 정도 가만히 둡니다. 이 기간 동안 도랑 흙 속에 잠들어 있던 유익한 토양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게 됩니다. 흔히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미생물 배양액을 비싸게 사서 쓰시는데 우리는 지금 단돈 0원으로 집에서 최고급 미생물 배양액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5일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물이 약간 탁해져 있고 은은한 흙냄새가 날 텐데 이때 윗부분의 맑은 물만 조심스럽게 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는 화분 흙 위에 덮어주면 훌륭한 고체 비료가 되니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도랑 천연 영양제를 갓 심은 모종에 어떻게 주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 마법의 비율과 타이밍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초보식물 집사님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영양제가 좋다고 하니 처음부터 아주 진하게 타서 왕창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식물도 사람과 같아서 아기 시절인 모종 때 갑자기 너무 독한 영양을 먹게 되면 뿌리가 녹아버리는 삼투압 현상, 즉 비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천연 비료라도 희석 비율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모종을 막 흙에 옮겨 심은 첫날에는 우리가 만든 도랑 숙성액과 일반 물을 1:10의 비율로 아주 연하게 타서 뿌리 주변 흙이 흠뻑 젖도록 듬뿍 줍니다. 이는 모종이 새로운 흙에 부드럽게 적응하도록 돕는 첫 번째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모종이 꼿꼿하게 자리를 잡고 새로운 잎을 한두 장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비율을 1:5 정도로 조금 더 진하게 타서 2주일에 한 번씩 물 대신 주시면 됩니다. 놀라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고 이 방식대로 관리를 해주시면 한 달 뒤에 줄기 두께가 일반 물로만 키운 토마토보다 체감상 2배는 더 두꺼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줄기가 두꺼워진다는 것은 흙 속의 영양을 쫙쫙 빨아올리는 파이프가 굵어졌다는 뜻이고 이는 곧 주렁주렁 열리는 엄청난 수확량으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은 잎이 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에도 잎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옆면십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랑물 영양제는 뿌리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잎에 직접 뿌려줄 때도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왠지 모르게 잎에 윤기가 없고 푸석푸석해 보이거나 성장이 갑자기 멈춘 것 같은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분무기에 물을 붓고 도랑 숙성액을 일반 물의 20분의 1, 즉 아주 연한 보리차 색깔 정도로 희석해서 식물의 잎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가 쨍쨍한 한낮을 피해서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나 이른 아침에 뿌려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낮에 뿌리면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잎이 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랑물 속에 녹아있는 미량 원소, 즉 철분이나 마그네슘, 아연 같은 성분들이 잎의 기공을 통해 즉각적으로 흡수되면서 단 며칠 만에 잎이 짙은 초록색으로 변하고 윤기가 좌잘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피부에 즉각적으로 스며드는 고농축 앰플을 바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식물의 잎사귀가 빳빳해지고 건강해지면 광합성 효율이 극대화되어 식물 전체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자라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도랑 영양제를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병해충에 대한 방어력이 기적처럼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화학 비료를 많이 써서 식물을 억지로 크게 키우면 식물의 세포벽이 얇아져서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들의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겉보기엔 덩치가 커 보이지만 속은 텅 빈 물살인 셈이죠. 하지만 도랑 밑바닥에서 퍼온 이 진흙과 미생물 용액으로 키운 식물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다양한 천연 미네랄과 유익균을 골고루 흡수하며 자란 식물은 잎과 줄기의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워집니다. 해충들이 즙을 빨아먹으려고 침을 꽂았다가 너무 단단해서 포기하고 도망갈 정도라고 상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게다가 도랑물 속에 포함된 특정 유익한 미생물들은 식물의 표면에 달라붙어 코팅막을 형성하면서 외부의 나쁜 곰팡이나 병균이 침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패 역할까지 해줍니다. 저의 텃밭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고추 모종을 심고 매년 여름마다 탄저병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모종 단계부터 꾸준히 도랑 흙을 섞은 물을 먹여 키웠더니 작년에는 농약을 단 한 방울도 치지 않고도 병치레 없이 고추를 산더미처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밥상이 건강한 몸을 만들듯 자연의 영양분이 건강한 식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도랑물을 가져오면 벌레나 잡초 씨앗까지 같이 딸려와서 화분이나 밭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주 훌륭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자연 상태의 흙과 물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잡초 씨앗이나 곤충의 알이 섞여 있을 확률이 0%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주 간단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집으로 도랑흙을 가져오셨을 때 이것을 화분에 바로 올리기 전에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서 햇볕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베란다 바닥이나 마당에 이틀 정도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태양열 소독이라고 부릅니다. 까만 비닐 속의 온도는 한여름 기준으로 60도 이상 훌쩍 올라가기 때문에 식물에게 유해한 해충의 알이나 원치 않는 잡초 씨앗들은 이 열기에 익어서 모두 자연스럽게 소독되어 버립니다. 놀랍게도 이 정도의 온도에서 식물에게 이로운 바실러스균 같은 유익한 미생물들은 포자 형태로 휴면에 들어가 살아남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뜨거운 찜질방에서 나쁜 노폐물은 빼고 건강만 챙겨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단한 태양열 소독 과정 하나만 거치면 벌레 꼬일 걱정 없이 실내 베란다 텃밭에서도 도랑 천연 비료를 얼마든지 안심하고 펑펑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천연 비료가 가진 놀라운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부엌에서 흔히 버려지는 쓰레기 하나를 이 도랑물에 더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쌀뜨물입니다. 우리가 밥을 하기 위해 쌀을 씻고 무심코 하수구로 버리는 그 하얀 물에는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탄수화물과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앞서 만들어둔 도랑 진흙 숙성액에 이 쌀뜨물을 섞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랑물 속에 살고 있는 배고픈 유익균들에게 쌀뜨물이라는 최고급 뷔페를 차려주는 셈이 됩니다. 쌀뜨물을 섞고 따뜻한 곳에 이틀 정도 놔두면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면서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도랑물과 쌀뜨물이 만나 발효된 액체는
시중에서 한 통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그 어떤 최고급 영양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최상급 천연 부스터가 됩니다. 시들에서 잎이 축 처져 죽어가던 상추 모종이 이 액체를 먹고 단 하룻밤 만에 잎을 빳빳하게 세우며 기적처럼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화학적인 약품이 아니라 흙 속에 원래 있어야 할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진짜 치유의 과정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초보 가드너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과습, 즉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 죽는 문제입니다. 이상하게도 모종을 잘 심고 물도 꼬박꼬박 주는데 식물이 자꾸 비실거리고 잎이 누렇게 변한다면 10줍 중 8구 흙 속의 통기성이 불량해서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도랑진흙의 또 다른 놀라운 기능이 빛을 발합니다. 끈적거리는 진흙을 화분에 넣으면 물 빠짐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숙성된 도랑 흙 속의 미생물들이 흙 입자들을 마치 좁쌀처럼 동글동글하게 뭉치게 만드는 접착제 같은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때알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흙이 이렇게 몽글몽글한 구조로 변하게 되면 입자들 사이에 미세한 빈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납니다. 물을 주면 이 빈 공간을 타고 물이 시원하게 쭉쭉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신선한 공기가 흙 속으로 듬뿍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즉, 천연 비료 역할뿐만 아니라 화분 속 흙의 숨통을 틔워주는 천연 토양 계량제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 조절이 너무 어려워서 맨날 식물을 초록별로 보내셨던 분들에게 이 도랑흙은 그야말로 구세주와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잎사귀가 크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드닝의 절대적인 진리는 모든 해답이 보이지 않는 땅속, 바로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데 위로만 크게 자란 식물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작은 더위나 병충해에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도랑물 천연 영양제의 핵심 목표는 바로 이 뿌리의 세력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도랑바닥에 퇴적된 유기물 속에는 식물의 잔뿌리 발달을 미친 듯이 촉진하는 천연 호르몬이 가득합니다. 모종을 심은 초기에 이물을 주게 되면 메인 굵은 뿌리 주변으로 마치 솜털처럼 미세하고 뽀얀 실뿌리들이 스펀지처럼 쫙쫙 뻗어나갑니다. 이 미세한 실뿌리들이 많아질수록 흙 속의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는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상상해보세요. 일반 물을 먹고 자란 식물이 빨대 1개로 물을 마신다면 도랑물을 먹고 자란 식물은 빨대 100개를 동시에 꽂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장 속도가 미친 듯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생존율 100%를 유지할 수 있는 압도적인 체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훌륭한 천연 영양제, 과연 실내 베란다에서 냄새 없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도랑흙이라고 하면 하수구 냄새나 썩은 내를 떠올리며 베란다 사용을 꺼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했듯 건강한 도랑에서 퍼온 부엽토 찌꺼기에서는 절대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온 뒤에 숲속에서 나는 상쾌하고 향긋한 흙냄새가 나야 정상입니다. 만약 퍼온 물에서 시궁창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유익균이 아니라 부패균이 득실거리는 썩은 물을 퍼오신 것이니 당장 화단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실내에서 흙을 섞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아예 아주 맑은 천연 액체 비료로 추출해서 쓰는 깔끔한 방법이 있습니다. 퍼온 도랑흙과 물을 잘 섞은 뒤에 안 씻는 낡은 스타킹이나 고운 양파망에 이 흙물을 부어서 꽉 짜주세요. 그러면 찌꺼기는 망 안에 갇히고 아주 진한 갈색의 맑은 액체만 밑으로 똑똑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걸러낸 맑은 도랑 추출액을 페트병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생수에 희석해서 쓰시면 베란다 바닥에 흙물 하나 안 흘리고 아주 깔끔하게 식물 카페 부럽지 않은 가드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천연 비료를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주어야 하는지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영양분이 미친 듯이 필요한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모종을 막 정식했을 때,
즉 새 집으로 이사가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바로 식물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직전입니다. 토마토나 고추, 가지 같은 열매 채소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때 영양분이 부족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꽃망울이 맺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도랑물 추출액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옆면 시비와 뿌리 관수를 동시에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꽃이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매달려 있으며 나중에 맺히는 열매의 크기나 당도도 화학 비료를 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기나긴 장마가 끝난 직후입니다. 장맛비에 흙속의 영양분이 다 씻겨 내려가고 식물이 몹시 지쳐 있을 때 이 천연보약 한 사발을 쫙 뿌려주면 순식간에 기력을 회복하고 늦여름까지 쉼없이 성장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도랑물 천연 영양제에 열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특정 작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거의 모든 식물에 만능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식물 가게에 가면 관엽식물용, 다육이용, 채소용 영양제가 다 따로따로 진열되어 있어서 초보자들은 무엇을 사야 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그런 인위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숲속의 흙은 소나무도 키우고 고사리도 키우고 아름다운 야생화도 피워냅니다. 우리가 만든 보락물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몬스테라나 스킨답서스 같은 관엽식물 잎이 노랗게 변하고 성장이 더딜 때 물개 타서 줘보세요. 며칠 만에 커다란 새 잎을 뿜어냅니다. 심지어 물을 싫어한다는 다육식물도 봄가을 성장기에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화분 가장자리로 살짝 둘러주면 잎이 터질 듯이 통통해지고 색깔도 훨씬 선명하게 물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텃밭의 상추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잎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져서 삼겹살을 싸먹을 때 그 맛이 환상적입니다. 이처럼 단 하나의 방법으로 집 안팎의 모든 식물을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으니 가성비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만큼 엄청난 비법인 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작장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화분이나 작은 텃밭에 매년 똑같은 작물을 계속 심으면 흙 속의 특정 영양분만 쏙쏙 다 빨아먹혀서 흙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다음 해에는 모종을 심어도 얼마 못 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도시 농부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이 죽어버린 흙, 즉 산성화되고 굳어버린 흙을 되살리는 데에도 이 도랑흙은 기가 막힌 해결책이 됩니다. 계절이 끝나고 식물을 다 뽑아낸 빈 화분 흙을 버리지 마세요. 그 흙에 퍼온 도랑진흙을 두세 줌 듬뿍 섞고 따뜻한 물을 부어 촉촉하게 만든 뒤 비닐을 덮어머서 겨울 동안 한두 달 푹 묵혀둡니다. 그러면 도랑흙에 있던 수천만 마리의 미생물들이 낡은 흙 속에 남아있던 죽은 잔뿌리들을 모조리 분해해서 다시 거름으로 만들고 굳어있던 흙을 포슬포슬한 최상급의 옥토로 완벽하게 재생시켜 놓습니다. 다음 해 봄에 그 흙에 다시 모종을 심어보면 언제 연작장애가 있었냐는 듯이 생존율 100%를 자랑하며 식물들이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흙을 새로 살 필요도 없고 버릴 일도 없으니 환경도 지키고 지갑도 지키는 완벽한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좋은 천연 비료지만 사용하시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 치명적인 주의사항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희석 비율을 누차 강조해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식물을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부려서 원액 찌꺼기 덩어리를 모종 뿌리에 직접 닦게 덕지덕지 발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랑 흙 속의 풍부한 유기물들이 화분 속에서 급격하게 2차 발효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열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 열기가 여린 모종의 뿌리를 그대로 삶아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연의 힘은 부드럽지만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생물들이 흙 속에서 서서히 활동하며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지 화분 속을 한증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랑 흙의 건더기를 직접 화분에 넣으실 때는 반드시 기존 흙과 잘 섞어서 식물의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화분 가장자리나 흙 깊숙한 곳에 묻어주셔야 안전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조금 부족한 듯 묽게 자주 주는 것이 욕심내어 한 번에 들이붓는 것보다 식물에게는 수십 배 훌륭한 밥상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마땅한 도랑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주 훌륭한 대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화단이나 인근 야산의 나무 밑 등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서 오랫동안 썩어가고 있는 곳을 걷어내보면 그 아래에 아주 까맣고 보슬보슬한 흙이 보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상태의 부엽토입니다. 도랑흙이 물에 젖어 숙성된 액상 영양제라면 이 낙엽 밑의 흙은 고체 형태의 영양제인 셈이죠. 이 까만 흙을 조금 파와서 양동이에 담고 물을 가득 채운 뒤에 산소 발생기나 막대기로 잘 저어서 며칠 우려내면 도랑물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부엽토로 침출액 비료가 완성됩니다. 원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숲의 미생물과 영양분을 물에 녹여내어 우리 베란다로 가져오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주변의 자연을 조금만 관심 있게 둘러보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집 식물들을 최고로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보물창고가 사방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연 방식으로 식물을 키워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마트나 농약사에서 파는 화학 비료는 확실히 빠르고 강렬한 효과를 줍니다. 질소, 인산, 칼륨만 인공적으로 꽉꽉 채워 넣었으니 잎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 비료를 계속 쓰면 화분 속의 흙은 점점 산성화되고 딱딱해져서 결국 돌덩이처럼 변해버립니다. 흙 속에 살아야 할 유익한 벌레나 미생물들도 독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죽은 흙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배운 도랑흙이나 낙엽부엽토 같은 천연 유기물을 사용하면 식물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흙 자체를 끊임없이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흙이 건강해야 그 흙에서 자라는 모종이 튼튼하고 그 튼튼한 식물이 맺은 열매를 먹는 우리 가족의 건강도 지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단돈 0원으로 시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집 베란다 생태계를 완벽하게 복원하고 나아가 흙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아주 멋진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제 실전 적용을 위한 청정리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꽃시장에 가서 상추와 고추 모종을 사오셨다고 가정해 볼까요? 먼저 깨끗한 도랑이나 산 밑에서 까맣게 부숙된 흙과 물을 페트병 하나 가득 담아옵니다. 화분에 흙을 담고 모종을 심은 뒤 퍼온 도랑 흙물을 수돗물과 1대10 비율로 연하게 타서 화분 밑으로 물이 줄줄 흐를 때까지 흠뻑 줍니다. 일주일 뒤 모종이 생기를 찾으면 쌀뜨물에 도랑물을 조금 섞어 발효시킨 천연 부스터 액을 잎사귀 앞뒷면에 촉촉하게 분무해 줍니다. 그리고 2주일에 한 번씩 도랑물 희석액을 물 주듯 꾸준히 관수해 줍니다. 이 간단한 루틴만 지키셔도 과장 죽은 밭에서 상추는 손바닥만한 게 아니라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거대하고 야들야들하게 자라날 것이고, 고추는 줄기가 나무 기둥처럼 굵어져서 옆집에서 도대체 무슨 약을 쳤냐고 물어보러 올 정도로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실패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식물은 여러분이 정성껏 퍼나른 그 자연의 생명력에 반드시 폭발적인 성장으로 보답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꿀팁을 영상으로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당장 주변을 산책하며 실행에 옮겨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만약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비싼 영양제 결제 버튼을 누르려 하신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흙을 만지고 자연 속에서 유기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집 식물과 연결해주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엄청난 힐링이자 진짜 가드닝의 묘미입니다. 냄새나는 흙탕물이라고 무시했던 그 도랑 속에 사실은 수만 원짜리 비료를 가볍게 씹어먹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통쾌한 반전을 꼭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야 식물을 잘 키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식물에 대한 애정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아주 작은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적자 생존의 텃밭에서 생존율 100%의 마법사 같은 금손집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도랑 속의 부엽토와 흙물을 이용해 모종의 생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폭풍 성장시키는 놀라운 비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흔해 빠진 도랑 진흙이 비싼 화학 비료를 압도하는 천연뿌리 밝은제이자 훌륭한 미생물 배양액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연이 수만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완벽한 밥상을 그동안 놔두고 비싼 돈을 쓰고 있었다니 조금 억울한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밀을 아셨으니 여러분의 베란다와 텃밭은 그 어떤 화학 비료 없이도 1년 내내 싱그럽게 생동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희석 비율과 사용 타이밍, 그리고 태양열 소독 방법 같은 주의사항들만 잘 지키신다면 초보자분들도 올봄 모종 심기에서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즐거운 식물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무료 가드닝 꿀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기발한 무료 천연 비료나 식물 키우기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계란 껍데기, 커피 찌꺼기, 바나나 껍질 중 어떤 것을 화분에 줘 보셨나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생한 가드닝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